나리스TV 오늘 나눠볼 얘기는 이 책입니다. 이성계와 이방원 부자의 길, 그 이덕일이라는 분 작가분께서 쓰신 책이고요. 그 이성계 이방원은 이제 서로 부자인데 얘기할 것이 많이 있죠. 어, 사실은 이제 특히나 그 아들하고 아버지는 현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들이 어느 정도 나이 이상이 되고 나면은 거의 상당수는 좀 어색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이제 또 이 딸하고는 좀 달라서 아들하고 아버지는 대화가 좀 많이 이제 없게 되고, 물론 뭐 대화가 없다라고 해서 교감이 없다 이 뜻은 아니긴 한데 아무래도 뭐 특별히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뭐 그럴 는 상황으로 가는 경우는 잘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재미나게도 현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럴 것이고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사실은 부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애틋한 어떠한 가족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자칫하면은 굉장히 틀어지기 쉬우면서 어 이제 조금 특히나 이제 아들 쪽에서 보통은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으면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부모가 좀 손해를 보고 자녀가 이제 조금 이기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특히나 부자 관계는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조금 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도 많이 단절되는 형태로 많이 흘러가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갈등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드라마틱하면서도 역사 속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성계하고 이방원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뭐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어, 이 역사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았을 때 뭐 어떠한 사건을 놓고 뭐 이성계가 옳다, 이방원이 옳다 등등등등 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는 것은 이제 각자 자기의 어떠한 생각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포인트는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이게 고려가 무너지고 이제 조선 시대로 가는 형태에서의 어떠한 가도기적 상황에서 이성계와 이방원이 활약을 했는데, 원래 이성계는 사실 변방의 군인이었고 군인 집안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른바 고려의 어떠한 좀 잘 나가는 귀족들은 소위 이제 무인이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는 문인에 비해서 한 레벨 떨어진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굉장히 특히나 활을 매우 잘 쏘는 백발백중 명사수인데다가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져오는 굉장히 실력 있는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레벨 꺾여 있는 그러한 어떠한 좀 한 수 접히는 그러한 집안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근데 그거를 이방원이 가구급제를 함으로써 완전히 일거에 뒤집어서 우리 집안은 싸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머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준 정말로 1등 공신 같은 아들이었죠. 근데 이제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성계가 왕을 이렇게 이제 조선을 건국할 때 사실 이제 어쨌든 세력들이 부딪혀서 이제 고려를 개혁을 해야 된다. 고려는 명맥을 유지하고 개혁을 해야 된다는 세력이 있을 수가 있고, 아예 그냥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세력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려의 명맥을 유지하고 그냥 개혁을 해서 가야 된다가 이제 어 이른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유명한 인물을 한 명 꼽자면 정몽주가 될 것이고, 이제 정도전과 손을 잡고 있는 이 성계 쪽은 이제 어쨌든 정도전 자체가 그 고려는 걸렀다, 완전 뒤집어 버려야 된다,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있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정몽주가 워낙 그 저기 명망 있는 인물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동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몽주를 중심으로 해서 고려를 또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쪽에서 때마침 이제 이성계가 말을 타다가 낙마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두 세력이 서로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어느 한쪽은 제거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성계 쪽을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더 강화되는 것을 감지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성계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정몽주 같은 그러한 인물을
어떠한 뭐 숙청을 하거나 죽이거나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못한 이방원이 이거 상황 지나치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똘마니 한 명 시켜가지고 이제 화끈하게 철퇴 같은 걸로 뒤통수를 팍 쳐가지고 갈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몽주를 보내버렸죠. 선주교에서. 자,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상황이 급변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 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방원은 역시 조선 개국에 있어서도 거의 1등 공신이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전몽주를 보내버리는 또 결단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방원은 머리도 있지만은 또 이 저기 아버지의 과감한 그런 군인 집안의 과감함, 실행력 이런 것도 이제 갖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방원은 아빠인 이성계가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 왕은 1등 공신인 내가 되겠지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근데 사실상 이제 그게 자기한테 왕권이 오지 않고 다른 동생한테 왕권이 가려는 거를 또 감지를 하게 되니까 이제 조선이 개국된 이후에요. 이성계가 이제 그 왕권을 이제 누구에게 넘기냐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또 이 성깔 있는 이방원이 그냥 둘 수는 없죠. 그 상황을 그냥 보고 넘길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아버지 이성계가 이게 역시 와이프가 많다 보면은 이제 더 나이 어린 와이프가 예뻐서 그런 판단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 이방원의 캐릭터를 조금 100%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방원을 패스하고 동생한테 왕권을 넘긴다면은 이방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이방원 성격상 피를 보고야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참 예측 가능한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통찰을 하지 못하고 동생한테 왕권 넘기려다가 이방원도 뭐 왕자의 난 이런 거 일으키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어찌되었고 어쩔 수 없으니까 왕자의 난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사건을 이제 자행을 해서 이제 핏줄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계의 브레인 역할을 하던 정도전도 이렇게 날려버리고 어쨌든 1차,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자기가 왕권을 지는데 방해되는 애들을 다 보내버렸죠. 그러니까 이성계는 자기가 아꼈던 다른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걸 눈으로 봐야 했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비극적인 그러니까 이방원에게 이제 마음이 싹 닫혀버리고 그래서 이제 저기 옥새를 쉽게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른바 땡깡을 부렸지만 뭐 그래봤자 상황은 이제 그 새로 부상하는 젊은 호랑이한테 늙은 호랑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이성계와 이방원은 이런 어떠한 그 부자 간의 갈등이 크게 달하게 되고 근데 어쨌든 이방원이 이성계가 필요하니까 왜냐면 어쨌든 이 충효 사상이 강하게 있었던 이 시절에는 뭐 아버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제끼고 뭐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반드시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의 어떠한 정통성을 이어받아야 될 것이고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벌써 제가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이덕일이라고 하는 이 작가분께서 이제 역사를 전공하신 분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역사적 팩트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꼼꼼히 적혀 있는 그러한 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 이성계 이방원으로 이어지는 이 스토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재미가 있지만은 사실상 이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또 생각할 거리들이 많이 있다.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부자지간에 대한 철학, 관계, 이러한 철학, 뭐 충과 효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약간 삼국지 읽을 때처럼 어떤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권모술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러한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방원을 확실하게 방해되는 존재들은 숙청을 하거든요. 일단 전몽주의 뒤통수를 갈길 때부터 그 저기 뭔가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 우리 좀 될성 부른 나무는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듯이 굉장히 숙청을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측 가능한데 왕자의 난으로 피부치까지 이제 보내놨으니 두려울 게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와이프 이제 결혼했었을 때 처가가
또 득세를 하고자 하는 그 민씨 집안이 득세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떠한 부분이 이제 감지된다. 이렇게 되니까 정말 얼핏 보면은 과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완전히 이제 자기 와이프의 동생들을 싸그리 또 화끈하게 숙청을 해버리죠.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예 처가가 득세를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건데요. 뭐 어쨌든 처가 관리를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방원은 그렇게 뭐 피만 본 것은 아니고 조선을 어쨌든 그 굉장히 이제 조선의 어떠한 초창기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실 자기 이제 아들한테 이제 그다음 이제 그 왕이 이제 세종대왕이잖아요. 그 아들한테 이제 왕권을 줄 때 이제 사실은 이제 세종이 향후에 이제 충녕대군인데 당시에는 이제 미래의 세종이 되는 건데, 그 충령이 이제 정치를 할 때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싸그리 정리해주고, 그래서 이 업은 아비가 지고 갈 테니까 너는 부디 성군이 되어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깔끔하게 자기가 어차피 피를 봤으니까 자기가 깔끔하게 더 충령이 봐야 될 피도 자기가 깔끔하게 저기 정리해서 충령은 이제 이른바 왕이 되었을 때 뭔가 이제 그 이 백성들을 위하는 그러한 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러한 기반, 그러니까 불필요한 어떠한 정치 라이벌 뭐 정치 비사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왕권을 강화시켜서 그렇게 갈 수 있게끔 그러한 어떠한 토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이방원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권력의 화신으로서의 모습도 재능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권력을 진다라는 관점에서는 그 권력을 진 다음에 그 타이밍에, 조선이 건국된 타이밍에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알아서 큰 대의를 위해서 본인이 좀 지저분한 역할이죠. 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것을 본인이 감내하고 그러고 이제 저기 그 얘기하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지금 까먹었는데, 어찌되었건 결론은 그래서 태종은 자신의 역할, 이 큰 조선이란 이 조직과 나라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조금 어쨌든 이 국가가 돌아가는 데에는 밝은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그림자를 어쩔 수 없이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손에 진흙, 뭐 공사를 하려면 손에 진흙을 묻혀야 되고 하듯이, 그래서 본인이 이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뭔가 본인이 이제 자기의 어떠한 뭐랄까 그 역할 조금 뭐 사실 뭐 누군가를 숙청하고 누군가를 뭐 어떻게 뭐 그거 쉽게 얘기해서 뭐 정리하고 뭐 이러는 게 뭐 진짜 사이코패스나 이런 이상한 캐릭터가 아닌다네야. 그게 좋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태종 이방원이 자기 아들 충령에게 나라를 줄 때에도 넘겨줄 때에도 업은 이 아비가 지고 갈 테니까 그대는 부디 성군이 되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그런 좀 업을 지고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역할을 해주는 어떠한 그러한 결단, 그것도 일종의 그릇이라면 그릇일 수 있겠지요. 그러한 그릇,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었고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 없이 막 사람을 숙청하고 이랬으면은 나라가 쉽게 얘기해서 거덜나면서 뭐 연산군이라던가 이런 식의 이제 좀 저기 어쨌든 그런 파렴치한 왕으로 기록될 텐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좀 지저분한 일들, 그러한 것들을 본인이 어쨌든 안고서 가는, 그래서 이제 세종 때에 이르러서 융성하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꽃피울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토대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서 그 역할을 잘해준 그러한 형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태종 이방원은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사실 이성계가 왕을 얻게 된 것도 이방원의 그러한 결단들이 역할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잘 담겨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역사학자 분께서 그 상황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적어 주셨기 때문에, 또 스토리 자체도 워낙 재미있는 부분의 역사를
담아냈고요. 그래서 상당히 뭐 저기 읽으면은 이 즐겁게 아무튼 저기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이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책이다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네, 감사합니다.